혹시 천재라는 말을 들으면 어떤 생각이 드세요? 뭔가 나와는 상관없는 아주 특별한 사람들에게만 주어진 선물 같다는 생각 혹시 하지 않으셨나요? 오늘 이 시간은요, 바로 그 생각에 아주 유쾌한 반전을 선사하려고 합니다. 천재는 타고나는 게 아니라 사실 누구나 배우고 또 연습할 수 있는 구체적인 생각의 도구를 잘 쓰는 사람들이라는 것. 그 비밀을 같이 한번 열어보겠습니다. 자, 화면에 보이는 이 두 가지 길을 한번 보세요. 왼쪽은 우리가 보통 상상하는 천재의 모습이죠. 어릴 때부터 남달랐던 피카소 같은 그런 영재요. 하지만요, 연구를 보면 진짜 세상을 바꾼 천재들 대부분은 오히려 오른쪽 길을 걸었다는 겁니다. 아인슈타인처럼요. 늦게 잠재력이 터진 거죠. 이게 뭘 의미할까요? 바로 천재성이란 게 타고나는 재능이라기보다는 만들어지는 것에 훨씬 가깝다는 아주 강력한 증거 아닐까요? 오늘 우리가 함께 떠날 여정은 이렇습니다. 먼저 천재라는 신화의 포장을 시원하게 벗겨내 볼 거고요. 그 다음에 창의성이 아주 의외의 환경에서 싹튼다는 사실을 발견하게 될 겁니다. 그리고 나서는 진짜 재밌는 부분이죠. 천재들의 도구함을 열어서 우리가 당장 쓸 수 있는 생각의 기술들을 좀 챙겨보고요. 심지어 두 번째 뇌를 만드는 법까지 알아볼 겁니다. 마지막으로는 이 모든 노력이 왜 그 자체로 큰 보상이 되는지 그 심리적 비밀까지 파헤쳐 보겠습니다. 네, 그럼 첫 번째 파트, 천재는 선물이 아니다 부터 시작해보죠. 어린 시절 반짝했던 영재와 진짜 세상을 바꾼 천재는 과연 어떻게 다른지 그 증거들을 같이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네, 바로 이겁니다. 결론부터 딱 말씀드릴게요. 어린 시절의 영재성이 천재의 필수 조건이라는 우리 머릿속의 그 통념, 사실을 아니라는 거죠. 그리고 이건 그냥 그렇다더라 하는 주장이 아니고요. 지금부터 보여드릴 실제 연구 결과가 아주 탄탄하게 뒷받침하고 있습니다. 이 슬라이드 한번 보세요. 정말 재밌지 않나요? 1대 6. 하워드 가드너라는 학자가 20세기를 대표하는 창조자 7명을 깊이 파고들어 연구했더니 어린 시절에 영재 소리 들었던 사람은 피카소 딱 한 명이었습니다. 나머지 6명, 프로이트부터 아인슈타인까지 전부 늦깎이였어요. 이보다 더 명확한 증거가 있을까요? 천재가 되는 길이 꼭 하나만 있는 건 아니라는 거죠. 아니 그러면 천재성이 타고나는 게 아니라면 대체 어디서 오는 걸까요? 자, 두 번째 파트 창의성의 도가니에서 그 답을 찾아보겠습니다. 놀랍게도요, 그들의 배경에는 공통적인 키워드가 두 개 있었습니다. 바로 역경 그리고 호기심입니다. 시인 딜런 토머스는 이런 말을 남겼습니다. 불행한 어린 시절보다 더 나쁜 것은 딱 하나. 너무 행복한 어린 시절을 보내는 것이다. 어떠세요? 좀 도발적으로 들리죠? 이 문장은 어쩌면 고난이라는 게 창의성을 깨우는 촉매제가 될 수 있다는 걸 암시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안락함이 아니라 어떤 결핍이나 어려움이 오히려 세상을 다르게 보게 만드는 그런 원동력이 된다는 거죠. 그리고 이건 그냥 멋진 말이 아니에요. 역사가 증명하는 하나의 패턴이더라고요. 미켈란젤로부터 오프라 윈프리까지 이름만 들어도 알만한 수많은 천재들이 어린 시절에 아주 큰 상실을 경험했습니다. 역설적이게도 이 고통스러운 경험이 세상을 남들과는 다르게 보고 또 남들이 보지 못하는 걸 표현하게 만드는 아주 깊은 내적 동기가 된 셈이죠. 하지만 역경만이 전부는 아닙니다. 동전의 다른 면에는 정말 지칠 줄 모르는 호기심이 있었어요. 벤저민 프랭클린 이야기 정말 멋지지 않나요? 이미 사회적으로 모든 걸 다 잃었는데도 42살에 은퇴하고는 순전히 세상이 궁금해서 혼자 과학 공부에 뛰어들었다는 거잖아요. 이런 왕성한 호기심이야말로 천재성의 또 다른 핵심 연료인 겁니다. 자, 이제부터가 진짜입니다. 천재들의 비밀 도구함을 활짝 열어볼 시간이거든요. 이건 뭐 특별한 사람만 가질 수 있는 게 아니고요. 우리도 충분히 배우고 연습할 수 있는 아주 구체적인 생각의 기술들입니다. 첫 번째 도구는 바로 박식가적 사고입니다. 이게 뭐냐면요. 천재들은 한 가지 언어로만 생각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들은 시각, 청각, 운동감각 같은 다양한 생각의 언어를 아주 자유자재로 섞어서 아무도 보지 못했던 새로운 연결고리를 만들어낸다는 거죠. 아인슈타인이 정말 완벽한 예시죠. 그는 아주 어려운 물리 문제에 딱 부딪히면 분석적인 사고를 잠시 멈추고 바이올린을 켰다고 해요. 논리적인 생각과 감성적인 생각을 결합해서 돌파구를 찾은 거죠. 자신의 위대한 발견이 음악적 지각의 결과물이었다는 말 정말 의미심장하지 않나요? 두 번째 도구는 추상화입니다. 이건 마치 과일에서 즙을 쫙 짜내듯이
복잡한 현상에서 불필요한 것들을 싹 다 제거하고 가장 순수한 본질, 그러니까 핵심만 남기는 능력이에요. 복잡한 세상에 숨겨진 패턴을 꿰뚫어보는 아주 강력한 렌즈 같은 거죠. 이 추상화의 힘을 가장 잘 보여주는 예가 바로 피카소의 황소 연작입니다. 초기 스케치를 보면 굉장히 사실적이고 복잡하잖아요. 그런데 마지막 작품을 보면요. 단 몇 개의 선만으로 황소의 본질, 그 자체를 표현해냅니다. 이게 바로 추상화의 힘이에요. 가장 중요한 것만 남기고 나머지는 과감하게 버리는 것. 세 번째 도구는 정신적 재구성, 다른 말로 리프레이밍이라고도 하죠. 스콧 애덤스는 이걸 뇌를 위한 소프트웨어 업그레이드라고 아주 멋지게 표현했는데요. 정말 딱 맞는 말 같아요. 어떤 사건 자체는 우리가 바꿀 수 없잖아요. 하지만 그 사건을 바라보는 나의 관점, 나의 프레임을 바꿈으로써 그 사건이 나에게 미치는 영향을 완전히 바꿔버릴 수 있다는 겁니다. 예를 들어 내 트라우마가 날 망가뜨렸어라는 프레임에 갇혀 있으면 그냥 무력감만 남겠죠. 하지만 이걸 바로 그 트라우마 덕분에 나는 누구보다 강해진 거야 라고 프레임을 바꾸는 순간 과거의 상처는 약점이 아니라 나만의 강력한 무기가 될 수 있습니다. 이렇게 관점이라는 소프트웨어를 업그레이드하는 것만으로도 우리는 현실을 바꿀 힘을 얻게 되는 거죠. 자, 지금까지 여러 가지 생각의 도구들을 살펴봤다면 이제는 디지털 시대에 이 도구들을 체계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아주 구체적인 시스템에 대해 알아볼 시간입니다. 바로 티아고 포르테가 제안하는 두 번째 뇌라는 개념입니다. 이름은 좀 거창해 보이지만 개념은 간단해요. 우리 머릿속에만 아이디어를 두지 말고 바깥의 디지털 공간에 아이디어를 저장하고 관리하는 시스템을 만들자는 거죠. 마치 스크래블 게임에서 알파벳 타일을 이리저리 조합하다 보면 생각지도 못한 단어가 나타나는 것처럼 저장된 아이디어 조각들을 막 뒤섞다 보면 독창적인 연결이 탄생한다는 겁니다. 이 시스템을 만드는 방법은 놀라울 정도로 간단합니다. COD, 이 네 글자만 기억하시면 돼요. C, 영감을 주는 정보를 포착하고 O, 나중에 실행할 수 있도록 정리합니다. 그 다음에 D, 핵심만 남도록 정제하고요. 마지막 E, 나만의 것으로 표현하는 겁니다. 포착, 정리, 정제, 표현, 이 사이클을 계속 반복하는 거죠. 첫 단계인 포착이요. 요즘 기술 덕분에 정말 쉬워졌습니다. 팟캐스트 듣다가 이거다 싶은 구절이 나오면 바로 클립으로 저장하고요. 길 가다가 떠오른 생각은 음성 메모로 녹음하면 알아서 텍스트로 변환해주죠. 유튜브 영상 스크립트를 복사하는 것도 아주 유용한 방법이고요. 자, 이제 마지막 퍼즐 조각입니다. 우리가 왜 이 모든 노력을 해야 할까요? 왜 이렇게 힘든 창조의 과정을 견뎌내야 하는 걸까요? 그 근본적인 이유를 심리학에서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아주 고전적인 이야기가 하나 있죠. 인스턴트 케이크 믹스가 처음 나왔을 때 이게 너무 편리해서 오히려 인기가 없었다고 해요. 그래서 회사가 일부러 신선한 달걀 하나를 직접 깨서 넣으세요 라는 단계를 추가했죠. 바로 그 작은 노력 하나가 사람들에게 이건 내가 만든 케이크야 라는 주인의식을 심어줬고 판매량은 그야말로 폭발적으로 늘었습니다. 행동경제학자 댄 에리엘리는 이 현상에 이케아 효과라는 이름을 붙였습니다. 이름만 들어도 감이 오시죠? 이 차트가 보여주듯 서툴게나마 직접 무언가를 만든 사람들은 그것에 훨씬 더 큰 가치를 부여합니다. 바로 이거예요. 노력 그 자체가 우리에게 의미를 주고 창작이라는 그 힘든 여정을 계속하게 만드는 가장 강력한 연료가 되는 겁니다. 결국 오늘 우리가 나눈 이야기의 핵심은 이겁니다. 천재는 우리가 획득해야 할 어떤 신비로운 정체성이 아니에요. 오늘 살펴본 것처럼 우리가 매일 의식적으로 연습하고 연마할 수 있는 구체적인 기술들의 집합일 뿐입니다. 그렇다면 마지막 질문은 이것입니다. 여러분은 내일 어떤 기술부터 한번 연습해 보시겠습니까?